박근혜 측 여기서는 너무 아마 유영하 변호사 얘기 같은데요. 블랙리스트 지원했던 공무원들에게 구질구질하게 그러냐라는 얘기였습니다. 예, 화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무리수 변호 공무원들에게 구질구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만두라는 얘기입니다. 살인범 낳은 어머니에게 마치 지금 이제 책임을 묻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블랙리스트는 밑에 직원들이 했던 것인데 직원들의 책임이 있는 것이지 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있느냐라는 비유를 하면서 살인범에 대한 살인범 스스로가 책임이지 그게 어머니한테 책임 묻는 거다라는 얘기였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이 변호사의 경우 역시 같은 변호사죠. 박 전 대통령 대리인인데 박 전 대통령의 4회차 주 4번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 연약한 여자다, 무리수다. 박 전 대통령은 영원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춰야 된다. 또 재판 일정에 관해서 오음진리교에 관한 사건도 1심에서 10년이나 걸렸다. 이런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우리도 작년 10월부터 계속 모셨다라는 얘기고 박 전 대통령은 근래에 와서 다리도 저리고 허리도 아프다. 또 호송차에 내려서 법정으로 가는 장면에서 휘청거리는 장면도 보이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관련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유영하 변호사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구질구질하다. 나 같으면 사표를 냈다. 이렇게 무리한 변론까지 하는 이 내용의 의미에 대한 말풀이 해석을 패널들에게 던지고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었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았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매우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온갖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고 매도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하신 건지.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답변이 꼭 해야 된다면은 하겠지만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영하 변호사 블랙리스트 관련 얘기를 하면서 해당 공무원들 구질구질하다. 나 같으면 사표를 냈다. 어떤 뜻으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풀이를 제가 패널들께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서 변호사 준비됐나요? 유영하 변호사가 저 말을 한 뜻은요. 예. 예를 들어 그 대통령의 만약에 지시가 부당했다면 블랙리스트를 만들라는 지시가 부당했다면 그때 직을 걸고 거부하든지 사표 내든지 했어야 되는데 예. 왜 그때는 따랐다가 지금 와서 부당한 지시라고 하느냐. 이걸 이게 공무원들을 질책하는 의미로 한 말인데요. 예. 제가 보기에 딱 한마디로 하면 이건 이게 적반하장이에요. 부당한 지시를 한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부당한 지시를 거부 못하고 이게 다른 공무원이 잘못된 겁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게 부당한 지시를 한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실제 이거 사표 내고 실업도 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예. 따라서 이게 저는 한마디로 유영하 변호사 이 말은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뉴스와이드 하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는데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적반하장이 아닌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사안들에서 적반하장의 행위를 하는 게 지금 워낙 많은 것 같습니다. 김광규 부장. 예, 저는 뭐 저렇게 하면서 공무원들을 아까 나 같으면은 그때 사표를 냈을 거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사표를 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담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그 증언하려는 공무원들을 소위 입을 완전히 막을 수도 없는데 예. 입을 막으려는 시도가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소위 공무원들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막는 시도가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변호사로서 이렇게 올바른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공무원들의 입막 음용이다. 김명주 전 의원. 예, 유영하 변호사는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정치인입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예. 나는 대장부다. 공무원들은 이렇게 사실은 자기가 시키는데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대통령 탓을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나 같으면에 초점을 두고 예, 나 같으면. 그래서 나중에 저걸 뭐 자기가 선거 정치에 나갔을 때 나는 이렇게 큰 목소리로 대통령을 옹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황장우 소장.
실은요, 저기 유영아 변호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순수하네요. 왜냐하면 순수하다. 공무원이 영혼이 없다라는 말을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답니까? 저 연세가 저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공무원은 솔직히 말하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덕을 볼 일 있으면 보고 예. 또 정권이 바뀌면 배신해서 코드 맞추고 그게 공무원의 본질인데 유영아 변호사는 지난 정권 덕 보고 승진해놓고 누릴 건 다 누리고 또 우리를 배신하냐 순장조가 없나는데 그 말하기 전에 이 자유한국당의 친박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받으러 처음 나갔을 때 예. 그래도 친박이라고 하는 핵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10대 명은 됐으면 그 옆에 도열하는 의리부터 먼저 보여야죠. 예. 지금 의리를 탓할 때가 아닙니다. 누가 누구한테 의리를 논하겠습니까? 아니 제가 한 말씀 안 거둘 수가 없는데 곁들여서 지적을 해줬네요. 아니 강장수 소장님은 조금 그 경계를 넘나드시는데 예. 공무원이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아하. 아니 이거 80만 가까운 공무원들이 전부 뭐 영혼 없고 뭐 그런 식으로 설명돼서는 저는 그건 조금 수정하셔야 된다고 생각 말씀드립니다.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 속설에 공무원은 영혼이 아니 없단 속설이라고 말이 하더라도 이 방송에서 공무원들도 많이 보고 계세요. 근데 정직하게 성실하게 땀 흘리는 공무원도 있는데 일부 저렇게 발음치하고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얘기를 좀 그러면 강조하고 고위 싶어요. 공무원만 그렇다고 합시다. 아니 뭐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 동조한 사람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니 그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좀 신중하게 말씀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저 유영아 변호사 발언을 듣는 공무원들의 심정을 제가 좀 대변해 볼게요. 그러니까 당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나 하지요. 공무원 뭐 아무나 하나요. 이런 얘기와 함께 공무원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 같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사퇴하겠다. 그렇게 아마 지금 저 얘기를 듣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배받아주고 싶을 거예요. 네, 정기남 소장. 네, 기본적으로 저는 좀 다른 각도인데요. 박근혜의 사고 체계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유영아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그런 사고 체계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했던 대통령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역시 이제 이 공무원들 그 관련자들 증언들의 어떤 자존심을 자극해서 뭔가 입막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노린 그 또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하지 하책에 불과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아까 또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또 변호인이 일본 엄진리교 사건도 1심에서 10년이나 걸렸는데 라는 것인데 이거 재판이 좀 길게 가야 된다, 갈 수 있다라는 취지 얘기 같은데 노림수는 무엇인가? 과연 또 엄진리교 관련해서 과연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인가라는 것을 패널들께 질문을 던집니다. 느닷없이 엄진리교 사건 이번 재판에 등장했는데요. 이상철 변호사죠. 이상철 변호사가 어제입니다. 어제 열린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일본 엄진리교 사건도 1심 선고까지 10년 넘게 걸렸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더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복잡하니까 일주일에 3번 진행하면서 선고 일자를 늦추자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해석인데 엄진리교 사건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은 1984년입니다. 일본의 신흥종교단체인 94년. 여기에 94년인가요? 94년이 맞을 겁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몇 번에 걸쳤는데 지금 여기 그 수염 기르게 난 교주죠. 나왔는데 종만을 얘기하면서 저기 위에를 94년 고쳐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종교가 등장했던 건 84년인가 모르겠네. 예. 등장했고 사고가 났던 것이 2번에 걸쳤는데 크게 났던 것이 95년 3월 20일 도쿄 지하철역에 살인가스를 살포해서 테러를 저질러서 알려졌는데요. 판결까지 7년 10개월 걸렸다. 아까 이상철 변호사가 10년 걸렸다 했었는데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도 일본의 사법제도에 대한 수많은 논란들이 있었죠. 이렇게 살인가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테러를 했던 것인데 이것을 7년 10개월이나 걸리게 했던 문제인데 이것을 빌려와서 박 전 대통령 재판도 길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이상철 변호사 주장 여기에 대한 해석 과연 비교 가능한가라는 질문인데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재판 장기화 노림수가요. 네. 너무 많은데 이게 판넬이 좀 작아서 4가지만 일단 적었는데요. 첫째는 이게 재판이 장기화되면 6개월 뒤에 앞으로는 서정욱 변호사한테 판넬 2개씩 주세요. 저는 이게 재판 6개월 뒤에 되면 이게 불구속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변호인 접견도 자유로우면서 방어권 행사에 첫째 유리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그 공범자들을 다 놓으니까 말 맞추기도 좋고요. 네. 또 중요한 게 재판이 장기화되다 보면 지금 이게 부정적인 여론 있잖아요. 국민 여론도 이게 변화 가능성이 있어요. 레임덕이나 말기에 가면 또는 이게 그 검사나 특검이 인사이동이 있어요. 네. 그럼 이게 내용을 잘 모르는 검사가 공소 유지하거든요. 이런 다목적 포석이 너무 많은데 저는 이게 모든 걸 결론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이런 말이 있어요.
법원 중에 예. 뭐냐면 이게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걸 이게 영어로 하면 justice delayed. 지체된 정의는 is justice denied. 부정된 정의, denied. 그러니까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말은 신속한 실제 규명이 중요하다. 한국어 쓰세요. 오늘 영어 금원을 2번이나 빌려오네요. 오늘 이게 한문 예. 대신에 영어만 썼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재경 교수 준비됐나요? 아니, 예, 이건 정말 이런 망발이 없습니다. 어떻게, 물론 뭐 이게 재판에 장기전을 하겠다는 포석을 의미했긴 하겠지만 저는 이걸 어떻게 살인가스를 뿌려가지고 도쿄 지하철에 1994년, 95년 1, 2차에 걸쳐서 엄청난 사상자를 낸 사건입니다. 이게 아마 다들 기억들 하실 텐데 그리고 이게 아마 주범도 아마 꽤 오랫동안 도피하고 있다가 또 체포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모든 면에서 내용적인 면이나 실제도 비교를 한다는 게 저는 이게 비정상적인 사고의 표현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네. 어떻게 이런 부분과 비교를 해서 아무리 장기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16년 걸린 부분인데 무슨 생각으로 이런 비교를 했는지 저는 정말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어이없고요. 이 변호사분들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망발이다라고까지 했네요. 예, 저는 그렇게 망발을 예. 봅니다. 황장수 소장. 오금 진리교는 1심이 2002년, 2심이 2007년, 최종이 2011년, 16년 8개월 걸렸죠. 예. 사형 선고가 13명이고 살인가스로 19명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사이비 종교의 특성상으로요. 누가 지시했고 누가 했는가 중간에 총대 맨 사람도 나왔고 또 그런 어떤 정언들이 계속 헷갈리게 되면서 이게 재판이 오래 걸린 겁니다. 그런데 네. 이거는 사이비 종교가 아니라 명령-체계 관계가 부교적 명확하게 지금 증거도 드러나 있기 때문에요. 양자를 갖다가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한 비교 대상을 찾지 못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정기남 소장. 박근혜 재판이 국민적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저는 추악한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국민들에게 언제까지 이 추악한 정치 드라마를 계속 보라고 하는 것인지 말이면 다 말인가. 저는 재판 지연에 오로지 혈안이 돼서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지금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지금 처사다. 그런 좀 분노가 듭니다. 네. 김영주 전 의원. 예, 지금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빨리 간다고 부실인가? 실제적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속도전을 낸다는 것 자체를 부실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실제적으로 본인들은 스스로 이 재판에 전혀 협조하지 않으면서 늦게만 가겠다는 그런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엄진료 교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어떤 사건을 구성하고 분석하고 판결 내는 데까지 상당히 열심히 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는 사실 실체가 드러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네.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김광덕 부장. 일단 요 오음진리교를 비교한 거는 스스로를 아주 이번에 국정농단 사건을 더욱 자기네 스스로의 격을 떨어뜨린 비유다. 네. 이렇게. 아니 종말론을 내세운 테러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네. 일단 그게 그렇고 일단 장기화 노림수, 소위 말해서 시간 끈 얘기인데 지금 1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3심까지 가는 거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1심은 네. 아무리 늦어도 올해 내로 다 판결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3심까지 하면서 시간을 끌다 보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탄탄대로를 걸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자기네들은 전혀 희망이 빛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이고 있고 그래서 3심까지 가다 보면 시간이 2, 3년 갈 거고 네. 그러다 보면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 이런 걸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 네. 오늘 야당 얘기도 약간 좀 짚어보죠. 여기 제목은 야당 부적응 대 협치 딜레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핵심은 두 야당의 사쿠라 대충도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 제목이 그렇게 판례를 보죠. 야당 부적응, 협치 딜레마 이 두 가지로 제목했는데 두 야당에 떼어진 사쿠라 논쟁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발언의 시발은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민의당 전체성이 모여한 여당 이중대 역할이다. 오락가락 갈팡질팡 행보하는 사쿠라 정당이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것인데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죠. 국민의당의 국회 부의장을 하고 있는 박주선 의원. 협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결례된 발언이다. 오만불손 자유한국당 거대 여당에 했던 당시의 꿈을 못 깨고 있다. 사과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박 전 국민의당 전 대표죠.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고 파쿠치는 것이 민주당 이중대냐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오히려 정우택 의원의 아버지죠. 한때 당 대표도 했던 정운갑 씨를 당시 둘러쌌던
오히려 그 얘기를 지적하면서 지금 오히려 사쿠라 논쟁 스스로 자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던지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두 야당들에 관한 얘기인데 야당들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방향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리 한번 보죠. 이미 상황으로 불리던 분은 요즘 갑자기 새 정부에 무슨 책을 잡혔는지 자고 나면 청문회 관련 입장이 오락가락 하면서 당에 아무런 직책도 없는 분의 말 한마디에 당이 휘청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야당이고 정체성이 모호한 여당 이중대입니다. 그처럼 정체성도 노선도 모호한 정당이 제1야당의 책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자유한국당을 향해 협치 정신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공격입니다. 제가 같은 야당인 국민의당에 대해 사쿠라 정당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지금처럼 오락가락 갈팡질팡 행보를 계속한다면 결국엔 그런 말까지 나오지 않... 예, 뭐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오늘 6분의 패널들의 의견은 좀 화면으로 보기로 하고요. 아다시피 사쿠라 논쟁은 한일 회담을 둘러싸고 뒷거리하는 사람도 아니냐라는 지적에서부터 이후에 야당의 온건 노선에 대해서 야판이 논란이 있을 때만 나왔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제거가 됐네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오늘 패널들의 오늘 화면으로 볼 수밖에 없네요. 시간이 짧아가지고 어느 분이 의견이 제일 좋았나 모르겠는데 뭐 묻지마 반대도 있겠지만 어쨌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겠죠. 참고하고요. 오늘 MBN 뉴스아이드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주아 앵커가 진행하는 정통 종합뉴스 MBN 뉴스 8이 이어집니다. 계속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